소나기를 만나는 순간. 예고 없이 쏟아지는 한여름의 소나기는 당황스럽다. 굵고 세찬 빗줄기가 대처할 새도 없이 갑자기 쏟아지면 속수무책으로 젖고 만다. 그날의 싸움이 그랬다. 예고 없는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쫄딱 젖었다. 와장창!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벽이며 서랍장에 오묘한 붉은색 그림을 그리고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뒤엉켜 바닥에 나뒹군다. 널브러진 반찬들과 삐딱하게 기울어진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두 녀석이 대치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들어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그만 좀 해. 제발. 엄마 출근해야 한다고. 꼭꼭 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온다. 아,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언제 치우고 가나. 나는 왜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나.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싶은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꺽꺽 울음소리를 감추지 않고 힘주로 흩어진 반찬과 김치 국물을 닦기 시작했다. 눈물이 자꾸 차올라서 눈앞이 뿌옇다. 씩씩대는 숨소리 사이로 내 울음소리만 들리자 아이들은 싸울 기세가 꺾여버렸다. 싸움은 늘 그렇듯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한다. 밥을 먹다가 또는 같이 TV를 보다가 별뜻 아닌 말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중학생이 된 이서와 이연이는 이미 나보다 키가 컸고 힘이 세졌다. 뒤엉켜 주먹질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아이들 사이로 뛰어들어 말리면 몇 번이나 나가 떨어졌다. 싸운 건 이서와 이연인데 나까지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형들이 싸우면 7살 막내 이겸이는 귀를 틀어막고 뒤돌아 앉아 바들바들 떨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어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서둘러 밥상을 차려냈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겸이가 밥을 먹으며 반찬을 숟가락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몇 번인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연이가 한마디 했다. 이겸아, 반찬 젓가락으로 먹어. 이겸이는 형 말을 듣지 않았다.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연이 말투가 날이 섰다. 보다 못한 이서가 나섰다. 아직 7살인 이겸이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냥 놔둬. 아직 어리잖아. 어리니까 제대로 습관을 잡아야지. 계속 저렇게 버릇없게 둘 거야? 목소리가 커진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나선다. 이 상황을 듣고 있는 이겸이도 신경 쓰인다. 엄마가 이겸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일단 밥 먹자. 그러나 이미 기분은 상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나봐. 왜 나는 얘기하면 안 돼? 이겸이 버릇없어 보여서 얘기한 건데 그냥 놔둬? 아직 어린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이서와 이연이 둘 다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도 올라간다. 이러다가 또 크게 싸움이 날 것만 같다. 둘 다 그만해. 엄마 밥 먹고 출근해야 돼. 이제 그만하자. 다급하게 얘기했다. 누구 손이 먼저 나갔는지 모르겠다. 주먹이 몇 번 오가고 밥상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뒤집어졌다. 아, 정말. 남편은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빚을 크게 남기고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다. 아빠가 부재한 자리에서 나는 아이들을 지켜내야 했다. 그 와중에 이연이의 방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연이는 이미 생글거리며 밝게 웃던 개구쟁이 이연이가 아니었다. 눈빛은 사납게 돌변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굴었다. 누구든 나 건드리기만 해봐의 오라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이연이를 보고 있자면 매 순간 조마조마했다. 학교에 숨쉬듯 지각하고 밥 먹듯 결석하고 온갖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연이는 학교에서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이서는 이연이가 학교에 안 올 때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학교 좀 나오라고 해라 등의 잔소리를 선생님들에게 들으며 이연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말싸움으로 시작된 싸움이 다시 주먹다짐으로 이어진 날이었다.
아무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뜯어말려도 떨어지질 않았다. 몇 번을 내동댕이 쳐지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었다. 누구 하나 어디 부러지고서야 끝나지 싶었다.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다. 이렇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 형제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세워질까봐 두려워졌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다가 울었다. 아이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씩씩대며 떨어졌다. 얼굴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지고 온몸 여기저기 긁혀있다. 싸울 땐 주먹만 주고받는 게 아니다. 입으로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주고받는다. 그날은 이연희에게 향한 이서의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물론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거다. 쓰레기 새끼가, 이 양아치 새끼가. 그 말을 들은 이연희는 더 발악하듯이 형에게 덤벼들었다. 싸움이 중단되고 이연희는 형 때문에 집에 못 있겠다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집을 나가버렸다. 가슴을 후벼판 그 말이 가슴에 남아서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연희가 나가고 이서와 마주 앉았다. 이서야, 너 힘든 거 알아. 이연희한테 화나는 마음도 이해해. 엄마 일 나가고 나면 네가 이겸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너 혼자 애쓰고 있는 것도 알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연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쓰레기 새끼니 양아치 새끼니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연희가 나가서 돌아올 곳이 없어져. 집에서 가족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연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 너 화도 나고 이연희랑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연희가 가출을 해도 돌아올 곳은 여기야. 다시는 그 말은 하면 안 돼. 이서의 힘듦을 안다. 출근한 엄마를 대신해 어린 이겸이를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이연희와 분담해서 하다가 이연희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서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마주치는 선생님마다 동생 일로 한마디씩 한다. 동생 문제로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좋을 리 없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천지였을 테지만 이서는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사춘기는 이연희만이 아니었다. 이연희는 온몸으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포출하고 있다면 연년생 형인 이서는 그냥 모든 것을 속으로만 삼키고 있을 것이었다. 형이니까. 자기까지 그래버리면 엄마가 힘들까봐. 그걸 알기에 이서가 안쓰러웠다.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건 나만이 아니었다. 눈물로 얼룩진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이연희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피 터지게 싸워도 그러다 가출해도 출근은 해야 했다. 일단 출근하면 나는 다른 내가 된다. 일터에서의 나는 엄마가 아니니까. 집에서의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평온한 상황에서는 분리가 필요 없었다. 엄마나 아내로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일터와 집에서의 내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집에서는 아이가 가출해서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는 걱정에 휩싸였다가 출근하면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때론 바쁘게 때론 웃으면서 일을 한다. 처음엔 내가 미친 것 같았다. 마음속에선 걱정과 불안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데 웃으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했다. 하지만 이건 미쳐가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를 분리하는 일이었다. 그걸 통해 일하는 나와 엄마로서의 나를 지켜내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서와 이연희는 괜찮을까? 퇴근하고서야 다시 걱정이 시작된다. 집에 들어서니 이연희가 들어와 있다. 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있다. 뭐야, 너희들 화해했어? 우리? 언제 싸웠었어? 분위기가 좋다. 무슨 일이 있었냐 싶도록 둘은 이미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다. 부부싸움만 칼로 물베기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들었다. 내가 일터에 있는 동안 배가 고팠던 이연희를 챙겨준 건 늘 이서였다. 집에 딱히 먹을 게 없을 때
이연이가 좋아하는 제육덮밥 사준다며 데리고 나간 건 항상 이서였다. 이서 용돈의 대부분은 이연이 제육덮밥을 사 먹이는 데 쓰였다. 이서와 이연이는 그렇게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나도 모르는 수많은 화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서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하지만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는 친구가 없었다. 항상 친한 친구들은 많은데 깊은 속내를 나누는 친구는 보지 못했다. 자신의 속내를 가족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나눌 속 깊은 친구가 이서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늘 아쉬웠다. 속 얘기 나눌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서에게 자주 얘기했다. 이연이와 더 이상 밥상을 엎어가며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이서와 이연이는 서로를 베프라고 불렀다. 한때 저 아이들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얼굴도 안 보고 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간이 무색하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서와 이연이는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갔다. 각자 어떤 일을 하던 열렬히 응원하는 지지자였다가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상담가였다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는 단짝이 되기도 하며 그렇게 따로 또 같이 걸어간다. 삶의 베스트 프렌드로서. 종종 우리는 예고 없는 소나기를 만나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하려 뛰기 시작한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지만 어느 날은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게 되면 더 이상 비를 피할 곳은 의미가 없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는 세상은 놀이터가 된다. 서로에게 흙탕물을 튀겨가며 온몸으로 비를 맞는다. 좀 젖으면 어떠하리.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는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흠뻑 젖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소나기는 언제든 내릴 수 있고 그것을 피하던 피할 수 없던 우리는 웃을 수 있을 테니까.